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2차 강의의 그 3, 4과목 정보론하고 노동시장을 맡은 박준성입니다. 이영 선생님하고 한 팀이 돼서요. 1차 강의도 제가 3, 4, 5과목을 맡아서 했었고요. 지금 이제 2차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맡은 과목이 3과목, 4과목, 5과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보론, 노동시장, 법규 이렇게 제가 맡아서 하고요. 또 이원 선생님이 상담학 심리학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팀이 돼서 온라인도 오프도 같이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1차에서는 법규가 있고 2차에는 법규가 없죠. 아시죠? 그래서 법규 빼고 나머지 정보론과 노동시장의 강의를 이제 2차에서 할 건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2과목에 3, 4, 5장을 제가 합니다. 이 과목의 3, 4, 5장은 내용을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직무분석, 경력개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별도라고 하더라도 특히 직무분석과 경력개발, 그중에 직무분석은 정보론하고 연관이 있어요. 경영학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편제는 과목 편제는 이 과목의 직업 심리학에 들어가지만 편제 자체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보론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오프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강의 순서를 본인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정하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들으시는 순서는 저는 정보론 한 다음에 이거랑 직무분석이 이어지니까요. 이거 한 다음에 직무분석, 경력개발, 스트레스 하고 스트레스는 아직 2차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직무분석, 경력개발 한 다음에 노동시장을 할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아마 서브노트는 아마 과목별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서브노트는. 그래서 일단 서브노트 설명을 아직 안 했군요. 이현 선생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제가 하니까 웬만하면 처음에 들으실 때는 이런 순서대로 저하고 같이 오프처럼 오프에도 이런 순서대로 하거든요. 같이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좀 새로운 문제가 조금씩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기출은 이제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기출은. 그거 100%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 기출 외에도 좀 요번에 추가를 많이 했으니까요. 강의를 요번에 새로 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기출 외에도 좀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한테 해당되는 문제는 여기에서 정보론이 한 2문제에서 3문제, 노동시장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보론은 제가 직무분석은 그렇게 2차에 많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합쳐서 7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제한테 맡은 파트가 보통 5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7문제가 나온 적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에 이제 실업률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매회는 아닌데 거의 매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업률 계산하는 문제 아시죠? 1차 때 했던 거. 그래서 요게 조금 나와서 이게 이제 노동시장인지 정보론인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그냥 대략 보시면 정보론 2문제, 노동시장 3문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볼 거예요. 총 18문제라가 총 18문제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저한테 할당된 부분은 이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이 정도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2차 때 이제 이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2차를 맡으면서 이제 나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인데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이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2차 교재 보시는 거 있잖아요. 2차 교재는 일단 기출문제로 나열을 해서 한꺼번에 또 쭉 연도별 출제 경향이라든가 또 연도별 어떻게 문제가 흐르고 있는가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2차 교재는 기출문제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지금 보고 계시는 연도별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독학으로 하시기에는 괜찮은데요. 우리가 강의할 때는 201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3년 1회차 문제 다 풀고
또 2회차 문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순서대로 풀게 되면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임금이면 임금에 대한 걸 쫙 설명을 하고 실업이면 실업에 대한 연관이 있는 걸 쫙 설명을 해야 듣는 사람도 이해도가 높은데 이렇게 전체를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도별로 진도를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프에서도 저희는 임금이면 임금 쫙 설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지 처음 강의부터 그냥 다짜고짜 기출문제 연도별로 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더니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2011년 1회차 문제 풀었다가 2003년 3회차 문제 3번을 풀었다 막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서브노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프 강의하는 식으로 이거랑은 별도로 서브노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회심의 역작입니다. 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기출문제집은 이제 구매를 하신 거고 또 이거를 별도로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해드린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아시겠지만 지금 받으셨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무료로 배포가 될 거예요. 택배로 보내질 겁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라고 해서 한 요 정도 되는 두께로 그 연도별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챕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챕터별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제 파트라면 뭐 직업사전이면 직업사전의 1차 그 교재 순서대로 2차 문제를 나열해서 직업사전하고 그다음에 챕터 2는 한국표준 직업분류 해갖고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또 거기에 나온 기출문제랑 기출외들을 또 같이 1차 순서대로 모았고요. 또 노동시장의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이해 그다음에 뭐 임금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나눠서 연도별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서브노트를 제공을 할 겁니다. 예, 제공을 할 거고 아마 뭐 지금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들어올 거예요. 아마 안 받으셨으면. 그래서 무료로 서브노트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브노트에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쭉 나오고 답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답칸이 공란으로 되어 있죠. 지금 뭐 보셨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공란을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073 11번 이렇게 제가 해놨으면 2차 교재에 여러분들이 사신 2차 교재에 2007년 3회차 11번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답안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답안을 참고하셔서 정리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요. 또 저희가 답안 노트를 따로 만들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답안 노트라는 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배려를 한다고 다 한 거예요. 말들이 좀 많으셔서 워낙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는 공란을 했는데 또 2007년 11회차 또 맨날 찾아서 이렇게 하기 또 귀찮으실까 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또 따로 저희가 서브노트 공란에 있는 거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요. 책자로 답안 노트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교재에는 너무 이 교재에 있는 답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독학용이기 때문에 너무 양이 방대해요.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해는 가는데 과연 이 많은 답 중에 이 긴 답 중에 어떤 걸 답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 또 답안을 또 쓰기에 딱 간편하게 요약을 해서 답안 노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되고요. 서브노트는 답안 노트는 저희가 여기 위에 있는 복화천사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복화천사에 넣어놔서 여기서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서브노트랑 답안 노트랑 같이 꺼내놓고 보시다가 제 강의를 듣고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면 기출문제에는 너무 방대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 참고하시는 거로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너무 긴 거는 이해하긴 좋은데 답안이 추리기 힘들잖아요. 또 반대로 답안만 추려 있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은 기출문제에 있는 양 많은 것들을 설명을 좀 보고 이해를 하시고 답안 정리가 필요하실 때는 저희가 한 답안 노트를 다운받으셔서 그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답안 노트에 있는 답을 가지고 서브노트의 공란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있는 답안을 그냥 밑줄 긋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 답안을 가지고 본인이 서브노트 공란에 직접 자기가 자기 글씨로 정리를 좀 해준 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나름
나름 저희가 고심 끝에 나온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많고 복잡한 것